안녕하세요. 전설의 현장을 찾아가는 여행자 최 PD입니다. 지금 저는 먼 옛날 신라시대 젊은이들의 러브스토리를 전해드리기 위해서 이곳 강릉시 남대천의 월화교 다리 위에 서 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저 정자가 바로 월화정인데요. 저기엔 연못 속의 잉어가 선남 선녀의 사랑을 맺게 해 주었다는 아름답고 신비한 전설이 서려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전설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신라 경도강 시절 명주 땅에 연화라는 소녀가 살았는데 또래의 아이들과 어울리기보다는 연못에서 물고기들에게 먹이를 주며 노는 것을 좋아했다. 연못 잉어들 중에는 유난히 색깔이 노란 새끼 잉어가 있었는데 연화는 금곡이라는 별명을 붙여주고 특별히 아꼈다. 세월이 흘러 연화는 16 어여쁜 처녀가 됐다. 이제 연못의 물고기들은 멀리서 연화의 발자국 소리만 듣고도 일제히 모여들었고 성어가 된 금빛 잉어는 연화의 발밑까지 다가와 반가움을 표했다. 그런 어느 날 이곳으로 사냥을 나왔던 무월랑이란 청년이 연화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첫눈에 반하고 말았다. 그는 서라벌 출신으로 명주의 사관으로 파견된 화랑이었다. 전투에선 더없이 용감한 무사였지만 사랑에는 그지없이 약했던 무월랑은 매일같이 연못 부군을 배회하며 연화의 모습을 훔쳐보기만 할 뿐 그녀 앞에 선뜻 나설 용기가 없었다. 고민하던 무월랑은 비단에 자신의 간절한 마음을 담은 글을 써서 연화 앞에 던져놓고는 말을 몰아 빠르게 달아났다. 자기 앞에 떨어져 있는 비단 뭉치가 한 통의 편지임을 한 연화는 품속에 소중히 간직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편지엔 그녀를 사모하는 무월랑의 절절한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사실 연화도 진작부터 무월랑의 존재를 의식하고 있었으며 그가 지나갈 때마다 늠름하고 품위 있는 화랑의 자태에 흠모의 마음이 일어 가슴이 두근거리곤 했던 것이다. 편지를 다 읽은 연화는 붓을 들어 답서를 썼다. 다음 날 연못가 버드나무 밑에 놓여 있는 연화의 편지를 발견한 무월랑은 뛸 듯이 기뻤다. 연화 낭자 역시 자신에게 호감을 품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무월랑은 다시 그녀에게 보내는 답서를 썼다. 이렇게 버드나무를 매개로 한 연서 교환이 한동안 계속된 끝에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연못가에서 만나 사랑을 나누는 사이가 되었다. 물속의 잉어들도 힘차게 물 위로 뛰어오르며 무월랑과 연화의 사랑을 반겼다. 그 무렵 무월랑은 서라벌로부터 온 서찰을 받았다. 모친의 병세가 위중하니 속히 본가로 돌아오라는 부친의 편지였다. 무월랑은 서둘러 짐을 꾸렸다. 연화와는 잠시도 떨어져 있기 싫었지만 어머니를 보살펴드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어머니 병세가 호전되는 대로 속히 돌아오겠소. 그때 부모님을 찾아뵙고 당당히 청혼을 하겠으니 기다려 주시오. 이별을 슬퍼하는 연화를 위로하며 무월랑은 말 위에 올랐다. 연화는 누각 난간에 기대 서서 멀어지는 연인의 뒷모습을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계절이 2번이나 바뀌고 다시 봄이 찾아왔지만 무월랑으로부터는 아무런 소식이 없었다.
그런 가운데 명주의 세도가로부터 연화에게 혼담이 들어왔다. 연화의 부친은 놓칠 수 없는 자리라며 혼사를 서둘렀다. 양가의 교수로서 부모 몰래 맺은 사랑을 차마 밝힐 수 없었던 연화는 어쩔 수 없이 부친의 뜻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가문 일족의 축복 속에 상견례가 이루어지고 새로 맞을 신부를 위한 신랑 측의 예물이 왔다. 명문 호족답게 당나라 비단을 비롯해 서역의 진귀한 보석들이 가득했지만 연화의 마음은 납덩이처럼 무거웠다. 혼례 날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었다. 마음에 없는 혼인을 할 바엔 차라리 죽으리라. 연화는 붓을 들어 무올랑에게 보내는 마지막 편지를 썼다. 그리고 무올랑과 사랑을 속삭이던 연못가에 앉아 물고기들에게 하소연을 했다. 얘들아, 무올랑에게 내 마음을 전하고 싶지만 붙일 길이 없구나. 이 편지를 품고 나는 죽으려고 한다. 내가 가고 난 후 혹시라도 무올랑이 오면 너희들이 대신 내 마음을 전해다오. 말을 마친 연화는 서럽게 울었다. 그때 금빛 잉어가 물 위로 힘차게 뛰어오르더니 연화가 들고 있던 편지를 입에 물고 물속으로 들어갔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다. 연화가 놀랄 사이도 없이 잉어는 편지를 물고 찬란한 금빛을 빛내며 어디로인지 사라져버렸다. 며칠 후 서라벌 무올랑의 본가에선 일대 소동이 벌어졌다. 어머니께 다려드리기 위해 무올랑이 저자에서 사온 잉어의 배를 갈랐더니 그 속에서 한 통의 서찰이 나왔던 것이다. 잉어가 물고 간 바로 그 편지였다. 구절구절 무올랑을 향한 연화의 애절한 사랑이 배어있는 편지를 보고 무올랑의 부친은 아들을 데리고 황급히 말을 몰아 연화가 사는 명주로 달려갔다. 이 놀라운 소식은 순식간에 서라벌에 퍼졌고 임금님의 귀에까지 들어갔다. 경덕왕은 이런 기적이 일어난 것은 나라의 큰 경사가 아닐 수 없다며 두 사람은 하늘이 내린 연분이니 맺어주도록 하라는 교지를 내렸다. 결혼 전날 밤에 연못에 몸을 던지려고 했던 연화는 잉어의 도움으로 무사히 무올랑과 혼례식을 올리고 오래도록 행복하게 살았다고 한다. 그 후 사람들은 그곳 연못가에 정자를 세우고 무올랑과 연화의 이름에서 각각 한 자씩 따서 월화정이라 불렀다고 하며 지금의 강릉 김씨는 모두 무올랑의 후손들이라고 합니다.